현직 실무자가 말해주는 직무, 오늘은 구매 편입니다. 잠라TV입니다. 저는 산업재라든지 제약업종, 화장품 건기식 이쪽으로 구매를 7년 이상 해오고 있고, 사실 이 동영상을 제작한 목적은 취업하기 전에 구매를 생각한 것과 취업 후에 내가 느낀 구매가 굉장히 달랐기 때문에, 그리고 구매를 컨설팅 해주는 사람들이 동영상을 올려준 걸 몇 개를 봤는데 현실과 괴리감이 굉장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후배들이나 지금 현직에 계신 분들도 구매에 대해서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보게끔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싶어서 이런 동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다들 원론적으로 구매는 사용부서를 만족시키면서 최적의 조건으로 우리가 필요한 자재나 서비스를 확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회사 내에서 구매를 바라보는 것, 부르는 것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바잉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펄처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프로큐어먼트 또는 SRM 이런 명칭으로 굉장히 많이 불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구매팀으로 입사를 했는데 나중에 조달팀이 돼 있기도 하고 구매 기획팀이 돼 있기도 하고 이런 명칭들이 항상 바뀌어 왔어요. 근데 광의의 의미로 다 비슷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가지 궁금한 거, 구매랑 조달이랑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구매라는 것은 재화를 취득하는 것에 포커싱을 맞춘 용어입니다. 반대로 프로큐어먼트, 조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랜디드 코스트, 도착 비용이라든지 이게 AS라든지 리드 타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하 관계를 다 따져봐서 구매를 하는 것을 조달이라고 명칭을 합니다. 더 상위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여기 SRM이라는 게 있는데, SRM은 뭘까요? Supply Relationship Management라고, 최근에 뭐 갑질하지 말라, 뒷돈 받아먹지 말라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서플라이어와 릴레이션십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포털이라든지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개념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고 앞으로도 더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매에 대해서 좀 더 알기 이전에 마켓 내에서, 시장 내에서 우리가 어디 위치해 있는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서플라이어들한테 재화나 서비스를 받아서 생산을 하겠죠. 생산을 하고 생산된 완제품을 도매나 세일즈 채널들한테 보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고객들이 우리의 물건을 받아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마 회사들은 우리가 서플라이어일 수도 있고, 우리가 뭐 제조업자일 수도 있고, 우리가 세일즈 디스트리뷰터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커스터머겠죠. 그래서 프로덕션 서비스 같은 경우에서는 업스트림 서플라이어에서 다운스트림으로 흐릅니다. 그리고 캐시나 반품 물류 같은 경우에는 커스터머에서 서플라이어 쪽으로 움직이겠죠. 자, 우리는 시장에서 저런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매는 서플라이어들이랑 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자, 그럼 조직 내에서, 회사 내에서 구매는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요? 회사가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만 알면 알수록 좀 많이 복잡한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회사 홈페이지 가면 우리의 미션은 무엇을 달성하기 위해 5대 미션, 정의, 공정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비즈니스 스트래티지, 비즈니스 전략이 먼저 짜져야지 그런 미션이 나오는 거고, 그러한 미션을 바탕으로 우리 각각 조직마다의 스트래티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비즈니스 플랜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러한 비즈니스 플랜이 굉장히 이제 유기적으로 확립이 돼야 돼요. 이런 플랜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 마케팅이나 영업에서 얼마나 팔았는지, 또는 뭐 고객의 데이터가 있는지, 뭐 포캐스팅이 얼마나 될 건지 이런 정보들이 필요합니다. 일단 이런 정보가 취합이 되고, 이런 데이터를 목표를 가지고 S&OP 회의를 먼슬리로 개최를 합니다. S&OP 회의가 뭐냐면 세일즈 앤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회의를 하는 건데, 영업에서는 100개를 팔고 싶어요. 근데 생산에서는 80개밖에 기한 내에 생산을 할 수밖에 없어. 근데 구매에서는 우리가 이걸 따져봤을 때 60개밖에 조달을 못할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각 부문장 그리고 CEO가 같이 참석한 회의를 S&OP 회의라고 합니다. 여기서
정확한 생산 계획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를 통해서 MRP, 자재 소요 계획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자재 소요 계획으로, 즉 생산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구매라는 것은 뭐 이 언저리에서 이 언저리부터 활동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MRP라고 BOM, 봄에 따라서 자재가 소요량이 계산이 되는 케이스가 있고, 그렇지 않은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구매팀에서 별도로 관리하거나 주관을 해서 유기적으로 대응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걸로는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마이클 포터, 이분 마이클 포터의 가치 사슬이라는 모델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 가치 사슬이라는 모델 자체는 기업에서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조직들의 위치를 파악을 하고 이를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사용하는, 지점을 찾기 위해서 사용하는 모델입니다.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자면 인바운드 로지스틱스, 공급업체들이 제화를 받는 것, 공급업체들이 제화를 받는 것을 말하는 거고, 오퍼레이션, 생산을 하는 것을 말하고, 아웃바운드 로지스틱스, 출고하는 것, 물류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들어갈 수 있고, 마케팅 앤 세일즈는 판촉 활동이나 영업 전략들을 세우는 것, 서비스는 AS,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AS를 하는 것,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SRM과 더불어 많이 나오는 얘기, CRM,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 이 부분이 최근에는 많이 중요하고, CEM이라고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 매니지먼트, 이런 부분들도 많이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구매는 여기 있어요. 프로큐어먼트, 조달, 이런 영업 활동이나 생산 활동을 돕기 위해서 존재하는 부분이고, 유사한 거는 HR, 뭐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경영 관리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잘 돌아가야지 우리 회사가 경쟁적으로 지위를 가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구매의 조직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업태라든지 상황에 따라서 너무나 다양한 성향을 띠기 때문에 여기서 딱 정의 내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자재 유형별로 직접 구매 영역인지 간접 구매 영역인지 이렇게 이원화해서 분류를 하고 있고요. 직접 구매 같은 경우에는 이 원자재라든지 부자재, 포장자재, 설비 같은 것을 직접 구매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간접 구매는 비용성 품목들, MRO, 소모성 품목, 판촉물, 총무성 구매, 용역 같은 걸 간접 구매 영역이라고 일반적으로 분류합니다. 거래 통화별로도 구매를 분류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외자 구매는 이제 외환으로 달러냐 엔화냐 이런 것으로 팀으로 구별할 수도 있고, 내자 구매 같은 경우에는 원화로 결제되는 것들을 내자 구매 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시는 뭐 이러한 예가 있다는 거고, 회사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건 딱 정의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구매 담당자로서 가장 필요한 것은 어학이죠. 왜냐면 어학을 알면 외자도 할 수 있고 내자도 할 수 있고, 업체들 컨퍼런스 콜도 할 수 있고, 뭐 수출입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확장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학을 가장 최우선순위로 봅니다. 그리고 회계적인 지식, 어차피 대금을 지불하는 영역이고 또 계약도 해야 되고, 구매라는 게 굉장히 넓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공이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어학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성격적인 부분, 성품적인 부분 중에는 공정하고 정직한 부분, 이거 이상의 뭔가 삐집고 들어갈 성격은 없습니다. 왜냐면 구매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게 공정하게 업체를 선정하고 돈을 지급하고 뒷돈 받아먹지 않고 갑질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공정성, 정직함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관계입니다. 업체와의 관계, 갑질하지 않고 서로 잘 지내고 또는 내고 잘하고, 이런 부분들이고, 관계가 좋아야지 네고시업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공장에 크리티컬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봉합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간관계,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거시지표라든지 뭐 환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는 것들, 그리고 그 자재에 대해서 특성을 잘 파악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시스템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ERP가 뭐고 ERP에서 트랜잭션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흘러가고 조직이 어떻게 움직이고 이런 정보가 굉장히 빨라야 되고 실행을 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보고하는 능력,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MRO 회사가 있어요. 서브원이라는 회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자세하게 구매가 뭘 하는지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브원은 기업의 이제 MRO 간접 비용을 좀 담당하는 회사입니다. 논 크리티컬한 부분들은 외주를 줘요. 뭐냐면 굳이 뭐 사무용품만 하는데 돈 우리 인건비 많이 드는 사람들 쓸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것들을 효율하게 관리해주고 우리는 6개 사는데 여러 가지 회사들이 뭉치면 100개 1000개를 사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레버리지 효과를 누리는 게 서브원 그런 구매 대행 업체들의 특징입니다. 서브원 홈페이지 가면은 구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소모성 자재 MRO라고 하죠. MRO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회사와 생산과 밀접하게 관련되지 않은 간접 자재입니다. OA 자재, 사무용품, 유지보수 자재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원자재, 부자재, 소모성 자재 이런 식으로 특징이 있고 품목을 보면 뭐 베어링, 볼트, 수공구 펌프, 밸브 필터 이런 것들이 서브원 MRO 업체들이 담당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솔직히 포장재 같은 경우에는 조금 크리티컬하긴 해요. 이게 운송상에 문제가 생기거나 고객한테 직접 가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크리티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구매 대행 업체들도 많이 진출을 해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 시험 자재 같은 경우에도 좀 크리티컬할 수도 있다고 보이네요. 그리고 판촉물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판촉물이 되게 사소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기업에서 판촉 활동을 하거나 내부 행사가 있을 때 어마어마하게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다이렉트 영역, 이런 인다이렉트 영역도 굉장히 요즘에는 각광을 많이 받고 있죠. 그리고 왜냐면 과거에는 이제 제조업 기반이었다면 요즘에는 큰 IT 회사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인다이렉트 구매의 영역들이 굉장히 파워풀해지고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영역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건강 가전제품 굉장히 이것저것 다 합니다. 하고 아이마켓 코리아라는 업체는 삼성이었다가 인터파크로 매각이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 비슷비슷하게 연기를 하죠. 굉장히 치열해요. 여기서 이제 수주를 하려고 굉장히 많은 제안서라든지 PT도 하고, 왜냐면 회사에 거의 한 1조를 하면은 한 2%, 3% 정도는 MRO 회사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잘 살려서 입찰을 진행하면 구매 담당자로서 좀 편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매를 좀 찾아봤어요. 어떤 공고가 뜨는지. 행복날이 아까 그 SK 쪽 MRO 업체고 경력직 확실히 신입보다는 경력직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휴맥스 경력직. 휴맥스가 뭐 하는 회사지? 휴맥스를 한번 볼게요. 구매 담당, 신규 아이템, 가격 납비, 업무 보조. 그리고 여기 보시면 SCM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SCM을 풀어 말하자면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고,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첫 화면에서 봤던 거 업스트림부터 다운스트림까지 원활하게 흘러가도록 S&OP 회의를 주관하고 또는 병목을 찾아내는 활동들이 SCM 부서에서 주로 담당을 합니다.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는 게 SCM 관점으로 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영어, 중급 영어를 굉장히 많이 보고 성향도 관계적인 요소를 많이 보기 때문에 이런 성향을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영어 이외의 능통자가 필요로 한다, 우대를 해준다. 그리고 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고가 중요하기 때문에 문서 작성을 굉장히 잘 해야 되고요. 구매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다루기 때문에
이런 엑셀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제 SAP 활용 능력, SAP가 뭐냐면 SAP 같은 경우는 ERP죠. 회사에서 다루는 시스템이에요. 구매는 MM을 쓸 거고 MM이랑 FI, 파이낸스 쪽이랑 연관돼 있기도 하고 SAP을 씁니다. SAP도 쓸 수도 있고 더 좋은 뭐 영리번, 오라클 이런 것들을 많이 써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회사가 아니면 경험해 볼 수가 없죠.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젊은 사람들은 익히기에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해요. 구매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가장 유명한 게 CPSM이고요. CPSM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다시피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미국 생산성본부 그러니까 ISM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영어로 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언어로 칠 수도 있는데 한글 번역이 조금 잘 안 돼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난이도가 생각보다 더 오래 걸린다고 생각을 했고 3개의 모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모듈마다 비용을 내야 되고 총 취득 비용이 패스를 한다면 약 한 120, 140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나중에 3년마다 갱신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도 취득은 했지만 따로 갱신은 하진 않았습니다. 여기 한국 구매 전문가 협회 홈페이지 가면은 그 CPSM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시험 대행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여기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비용이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게 KPM이라는 게 있어요. 한국 구매 자재 관리 협회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저는 이거 취득하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을 간략히 보자면 약간 제조업에 포커싱을 맞춘 자동차라든지 건설 이쪽으로 좀 포커싱을 맞춘 전통적인 자격증 같아요. CPSM이나 KPM이나 둘 다 꽤 구매 취업하는 데 있어서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CPSM 같은 경우에는 3년 정도 경력이 있어야 취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갱신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비용이 있고 경력을 입증을 해야 된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사실 대학교 때 구매에 대해서 학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교과목이 정식적으로 개설된 경우는 많이 못 본 것 같거든요. 사실 저도 어문학과 계열이다 보니까 이런 경영학적 지식이 좀 부족했고 구매에 대해서 좀 더 배워보고 싶다라는 마음은 항상 있었는데 그런 전문 학과는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국내에서는 딱 구매 관점에서는 딱 한 군데 있는 것 같아요. 국민대의 POL 전공이라고 구매, 운영, 물류 운영 이런 쪽으로 개설이 돼 있습니다. 경영대학원 안에 돼 있기 때문에 공부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또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진학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타 단대라든지 인하대 이런 쪽으로는 SCM 쪽이나 물류 쪽으로는 굉장히 많은 과정들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또 그런 구매가 그쪽이랑도 연관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살리고 싶으시면 또는 커리어를 확장시키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쪽으로 많이 지원들을 하시더라고요. 이상 구매에 대해서는 많이 알아본 것 같고 다음에는 이제 다른 직무나 또는 구매에 대해서 좀 딥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리고 구독과 알람 신청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